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것 계약 갱신 청구, 실제로는 어떠한지 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실사례에 대해서 같이 FAQ로 진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설집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2020년 7월 31일 날 개정된 판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이 진행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요 내용대로 많이들 보시는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한 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2개월로 지금 법은 변경이 됐죠. 그래서 2개월로 변경됐는데 기존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1월까지, 그리고 요 날짜, 시행일자 이후에 된 것부터는 2개월 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두 번째 건 이제 샘플이니까 놔두고요. 자,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권이 요구되는지, 단 1회 하나에서 행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 안에서 존속기간 2년으로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가능 기간이 변경돼, 이게 지금 금방 한 내용이죠. 6개월, 1개월 전까지의 내용이 2개월 전까지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게 초기에 있었던 문제라 지금은 전부 2개월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1개월 계약으로 되는 분들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2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네 번째 질문에서는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간 지나버린 거죠. 기간 지나버려서 행사할 수 없는데요.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때 몰랐다면 묵시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임차인은 그에 대한 내용을 다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서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계약 갱신을 거절을 했어요. 임대인이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지. 자, 다섯 번째는요. 사실 이제 지난 얘기예요. 이제 그 기간 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과 임대차 계약 맺은 상황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새로운 임차인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지나간 내용이 돼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합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전부터 2년 이상 계속 살아온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6년, 8년까지도 계속 살아온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이럴 경우에 마지막으로 또 요구할 수 있는지. 가장 마지막에 계약이 만료되는 때부터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나온 내용에 대한 그 일곱 번째 질문이 그 내용인데요. 묵시갱신도 갱신 요구권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묵시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2년을 그냥 보호하게 되고요. 갱신 요구권은 따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이 행사 안 된 거기 때문에 원래 2년에다가 묵시갱신 2년이 되면은 그 뒤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또 2년을 할 수 있어서 총 6년까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지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묵시갱신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에 크게 피해가 될 것은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여덟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어떤 약속이냐면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계약서를 써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계약서 쓰면서 특약에다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하겠다라는 특약을 넣은 겁니다. 이런 경우
자, 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법 제10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지, 네,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따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요.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요. 그런데 계약 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몰랐죠? 네, 몰랐었던 건데, 이 갱신 거절 통지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짚어갈 텐데, 이유가 되는 거절 통지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법이 시행 전에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그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지금 법 시행 전 얘기라서 사실 이것도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있지 않을 것이고요. 11번째 질문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는지, 네, 무조건 2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묵시갱신처럼 3개월 전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해지 통보만 하면 3개월 뒤에 해지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해석입니다. 자, 12번째 내용은 사실 기존의 임대차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1년으로 하고 있어도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 네,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이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알아본 거는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대보증금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